네,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으로 문 엽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염병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 방법을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육변도시 동촌 출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제 진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맞아요. 6월 31일까지니까 예.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4년 전에 출마하실 당시에 슬로건이 밥값 하는 도의원이었는데 밥값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왜 우리 유권자나 우리 저를 뽑아주셨던 분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지 제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요. 다만 미련 없이 해볼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또 한 번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밥값을 했는지 평가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불출마하신다고요? 네, 사실상은 이제 뭐 이게 어느 정도 오만한 말씀이있으니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정치의 동기가 제 지역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제 행정적인 한계나 권한의 어떤 제한적인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더 큰 꿈을 좀 꾸면서 더 큰 정치를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해서 이번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뭐 선거에서는 다소 자유로워졌으니까 오늘 인터뷰 뭐 소탄하게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훨씬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건복지위 맡고 계시잖아요. 앞서서 소개해 주셨듯.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기에는 저 기재에 있다가 사실상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의 대표로 이제 국제 포럼도 참석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 보건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보건국제위원회는 제가 시청한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돼서 지난 2, 3년 동안은 진짜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대응은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발견된 이후로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는 특위 구성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나름 방역 정책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예. 재난기본소득이나 그리고 역학조사관이나 선별검사소 확대나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시설 정책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최근에 오미크론을 봤을 때 저희가 놓치는 앞으로 제가 좀 이따 인터뷰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등록 이주민이나 지역적인 의료 서비스 한계가 있는 곳은 좀 더 보완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잠깐만 뒤에 하도록 하고. 네. 아마 바라건대 임기 내에 이 코로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가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다 끝나진 그렇죠.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대응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요즘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요 우려도 좀 심각한데 이런 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사실상 저도 한 며칠 전에 원숭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고 예. 되게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큰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스 이후에 예. 최근에 코로나19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가 앞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종전에 얘기했듯이 경기도에는 방역 정책이 앞으로 보건 당국과 어떠한 협의를 갖고 유연하게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지 그런 과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광역 지자체의 한계는 있으나 예. 중앙정부와 앞으로 밀접하게 이번을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국민적인 어쨌든 관심이나 경각심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밀고 당기고 해서 같이 힘을 모으면 잘 맞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희망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분들도 사실상은 정식으로 우리 법에나 등록이 된 외국인이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등록이 된 이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등록이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방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과 같이 방역 정책에
인발부를 시켜서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기에 우리 공적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예예. 이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기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마스크 구입부터 이제 막히는 것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이슈들을 정보를 줘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외국인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오피셜하게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우리가 앞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게 굉장히 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등록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 수두라던가 아니면 어디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런 파악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좀 방역 정책 혹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이제 감염병의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모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있는 이 거주자들은 다 이 안에서 형평성 있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어떤 백신 접종의 여러 가지 공동체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대부분 본인들의 신변에 대한 위험이나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 때문에 이게 소위 얘기해서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의 NGO나 종교단체에서 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분들조차도 너무 피로도가 쌓여서 사실상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격입니다. 예. 한때 우리가 오미크론이 대한민국 여기 한 10명 정도 있다 했을 때도 전국 자체가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예.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전국에 10명에 파악했을 때 그에 수십 박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이 되는 지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감염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못 보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그 점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뭐 등록을 시킨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될까요? 보통 이제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은 이런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 감염병에 대한 방역 정책 자체가 예. 사람 우선에 대한 공동체 우선에 대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예. 소위 해서 계층과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니 이 소외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변의 안정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게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미등록 이주민이 그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후에 뭐 눈이 아프거나 어떤 팔다리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병원비 같은 건 국가에서 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일도 못하고 뭐하고 강제 조치가 되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한 이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절대 협조하지 말고 예.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나쁜 학습 효과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 정부를 많이 놓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 선진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NGO 단체의 어떤 위임을 하고 지원을 해서 이들이 이제 바깥에 능동적 참여에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철저한 신변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까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매뉴얼화 좀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비슷한 사례로 또 다른 사각지대가 혹시 있을까요? 대부분 감염병의 가장 취약적인 건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과 장애인분들 혹은 노숙자분들 혹은 지역으로 얘기하자면 의료 서비스가 가장 격차가 있는 저희 뭐 경기도로 얘기하면 경기 북부 지역 예. 그런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곳들에서 사각지대가 앞으로 지금 현재도 좀 더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신임 질병관리청장으로 백경란 청장이 취임이 됐는데 네네.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뭐 그동안 보면 네. 과학 방역이다, 정치 방역이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왔는데 이게 뭐 때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뭐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저도 어떤 특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긴 하나 예. 정당이 이 감염병에 대한 이슈를 갖고 사실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건 맞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이 목표 자체가 사실 정쟁의 도구가 아닌 이 문제 해결로 가야 되는 게 원초적인 목적이어야 될 텐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두 정당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 방향은 당연한 얘기죠. 의학은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근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상 과학 방향이다 정치 방향 여러 가지 말을 붙이기 나름이나 본데 예. 사실상은 데이터에 근거해 살 수밖에 없는 게 의학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 청장이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잘하리라 그렇게 응원해주고 싶고요. 예. 정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지 않길 바란다. 아마 새 정부 맞습니다. 새로운 방역 사령탑에 바라는 점이신 것 같고 그 의원님 이야기 찾던 중에 그 선거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계신 부분 맞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 하셨더라고요. 네네. 친환경 선거 의지를 밝히셨던데 어떻게 이번 선거부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때 5분 발언의 내용에도 제가 담긴 하였으나 예. 이게 사실상 실제 그 필드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의지이긴 하나 이번 선거에도 아쉽게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노력한 분들은 몇 번 보지는 못했고요. 예. 사실 코로나19 자체도 인류센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류가 했던 어떤 이 재난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세우고 경기도민들에게 이런 중요성을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선거에 있어서 이 캠페인에 대한 이 부분에 독색 선거를 진짜 장착하지 못한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되게 5분 발언에서는 가장 간단한 현수막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발암물질이 많은 이런 화학물질의 현수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일용컵 쓰지 말읍시다. 환경적으로 되게 우스운 얘기인 거죠. 그 기술과 여러 가지 디자인적 요소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의지가 많이 없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사회에 언제쯤이면 이 친환경 선거가 정착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유권자와 정치 후보자의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유권자들도 이 부분에서 요구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시하고 무시되고 이런 이슈가 늘 뒤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막상 미래에 대한 세대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여진 거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한적인 어떤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하나의 또 우리의 또 선조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두들겨 봐야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덕택에 지난 4년간 박합하는 도연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거는 많이 저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선거에 도전을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다음에 도전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이고요. 다만 그 안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정치 외꽃으로 이제 정치를 통해서 배운 어떤 도정이나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사람으로 제대로 또 박합하는 사람으로 준비 잘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느 역할을 맡고 계시든 계속해서 밥값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이었습니다.